오늘은 돌연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일랜드 체인, 그래서 섬을 사슬처럼 이은 이런 가상의 선을 돌연선이라고 합니다. 가장 유명한 돌연설은 이제 1950년 1월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이러한 비밀 회의죠. 여기에 참석한 국무장관 딘 에치슨이 언급한 에치슨 라인이라는 겁니다. 이틀 후에 아, 외교위원장 코넬리가 이걸 대회에 발표했고요. 이 에지슨 라인은 소련과 중국을 봉쇄하려는 미국의 극동 방위선으로 이 필리핀, 일본, 얄루샨, 소련이죠. 소련 위쪽에 얄루샨 열도를 연결하는 선이고, 이 대만과 한반도는 이러한 중소 쪽으로 이 선 안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만과 한반도를 이 미국이 이 포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가 있었죠. 이에 한국은 1950년 3월 에치슨 라인에 대한 진위를 요구하고 이 에치슨 라인이 이 남침을 자극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반대 의견을 미국 국무성에 제출합니다. 일부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에치스 라인은 중국이 아니라 소련을 겨냥한 것으로서 중국 통일 전쟁 때 다시 말해서 중국 공산당이 대만을 병합하려 할 때 미국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또한 이제 소련이 한국에서 굳이 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오판에 근거해서 에치스 라인이 꺼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H9의 의미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극동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전쟁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야 할 후방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죠. 즉 필리핀이나 일본을 지킨다는 거죠. 필리핀은 미국이 스페인으로부터 전쟁을 통해서 빼앗았죠. 그래서 어, 오랜 기간 자기가 그 미국이 사실상 식민지로 해왔고 또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에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필리핀과 일본을 반드시 지키고 즉 이것은 필리핀과 일본을 전쟁터로 삼지 않겠다. 전쟁터 전선은 필리핀이나 일본의 안쪽 즉 대만이나 한국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터는 대만과 한국에서 하고 이것이 지키고자 하는 어, 곳 후방이죠. 후방은 필리핀이나 일본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1951년 1년 뒤에 미국 국무장관 댈레스가 중소의 태평양 진출을 차단하기 위해서 또 가상의 돌연선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1982년 중국의 실권자 덩샤핑의 지시로 중국 인민해방군 사령관 류화칭이 이러한 그 달레스가 설정한 돌연선을 거꾸로 장래에 달성해야 될 중국 해군의 단계적인 작전 반경으로 설정을 합니다. 제1 돌연선은 중국 본토에서 가까운 바다로 대만을 포함하고 쿠릴 열도에서 시작해서 일본, 류큐열도, 타이완, 필리핀, 말라카 해협을 이릅니다. 이른바 이거는 이제 중국 통일, 대만을 병합하기 위한 해군의 작전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대만을 공격해서 병합할 때 이러한 대만을 도와주려는 그 미국이죠. 이 미국을 막으려는 그러한 이제 해군의 작전 범위. 여기는 이제 중국 해군이 이 지역을 장악한다는 의미입니다. 제2 돌연선은 이제 한반도와 일본을 포함하고 오가사와라 제도, 괌, 사이판, 파푸아뉴기니 근해고 서태평양 연안지대, 그러니까 서태평양의 입구까지 가는 겁니다. 그 서태평양령으로 나가는 입구를 중국 해군이 들랑달랑 하겠다 이런 의미죠. 장악의 의미가 아니라 미국 해군과 경쟁하면서 들랑달랑 하겠다. 제3 돌연선은 이제 얄루산 열도, 하와이, 뉴질랜드 등 서태평양 전체에 해당됩니다.
다시 말해서 제1단계, 제1조에서는 이제 근해 적극 방위 전략의 핵심으로 대만을 병합하고 중국 근해를 중국 해군이 장악하는 것이고, 제2단계, 제2도에서는 이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죠. 영해 분쟁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을 포함하고 서태평양의 관문까지 중국 해군이 작전 구역으로 삼겠다. 들락달락 하겠다는 거죠. 즉, 주변 국가 해양 분쟁에서 중국 해군의 지배권을 획득하고 미국의 개입을 차단할 목적입니다. 제3단계, 제3도련선은 서태평양을 돌파하고 태평양 전체에 진출해서 미국의 대양 해군과 경쟁하겠다. 제1도련선은 중국 통일을 방해하려는 미국 해군의 접근을 차단하고 제2도련선 돌파는 한반도와 일본을 중국 해군의 작전 범위에 놓고 태평양으로 나아가려는 중국을 봉쇄하려는 이러한 미국의 방해를 물리치겠다는 겁니다. 중국은 중소 분쟁으로 인해서 1990년대까지 육군 중심으로 국방력을 증강해왔습니다. 하지만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중국의 군사적 목표는 이제 소련 중소 분쟁이 아니죠. 대만 병합, 중국 통일이 되면서 해군 전력을 증강해왔습니다. 1993년 리펑 총리가 전국인민대회 국회죠. 방어 대상에 해양 권익을 포함한다. 즉, 바다로 진출하겠다는 거죠. 1997년 수완성이 해군 사령관에 취임한 이후에 연안 해군에서 근해 해군, 더 나아가서 이제 더 멀리는 원양 해군이죠. 이런 걸로 해군을 증강하는 목표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해양 발전 전략에서 위화층이 설정한 제1열도선과 제2열도선이라는 개념이 다시 강조됐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러한 도련선이라는 것은 처음에 미국이 이 제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1982년 중국에서 다시 한번 제기를 했고 그리고 중국에서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대만이죠. 대만의 병합이죠. 이것들을 목표로 하면서 다시 강조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국은 항공모함을 근해에 배치함으로써 이미 현재 제1도련선을 돌파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2030년에는 제2도련선, 2040년에는 제3도련선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설정은 이미 아까 말한 대로 1982년 중국인민해방군 사령관 유화층이 설정한 목표인데 제1도련선은 이미 달성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미래 목표 달성을 위해서 2025년 현재 세 척의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아마 두 척이 배치가 되고 한 척은 이제 건조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최소 다섯 척으로 늘려서 이 다섯 척 모두를 실전에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10년 이내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즉,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중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런 차단하기 위해서 중국도 항공모함 전력을 마련하고 또 미국의 항공모함을 타격하는 중거리 대함 미사일 전력을 서태평양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23년 현재 093, 094 등 8척의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고 096 신형 핵잠수함을 건조한 상태입니다. 중국은 2035년까지 모두 80척의 최신 잠수함을 보유할 계획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도련선 돌파죠. 도련선 돌파를 하기 위해서 대양, 원양 해군이죠. 대양으로 나가겠다, 태평양으로 나가겠다는 그러한 목표를 위해서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이죠. 이러한 것들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항공모함을 타격하는 이 대함 미사일 전력을 증강한다는 겁니다. 현재 중국은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제3도로선, 서태평양이죠. 특히 하와이 이런 거죠. 이런 것까지 나가겠다는 이런 제3도로선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언급을 삼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미 중국의 이러한 대양 해군 전략을 간파하고 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이러한 서태평양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봉쇄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봉쇄는 이제 대만이죠, 대만. 대만이죠. 그러면서 일본 열도와 필리핀에 군사 기지를 건설하면서 대만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 제1도련선에 대한 대응입니다. 더 나아가서 제2도련선에 대한 대응도 미국은 하고 있는데요. 서태평양에 이미 괌 기지가 있는데 이것 말고도 2차 대전 때 사용했다가 그 2차 대전 종전 이후에 폐쇄되었던 사이판이나 티니안의 미군 기지를 재건을 하고 있습니다. 어, 활주로를 복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2차 대전 당시 이 최대 해외 미군 공군 기지이면서 일본의 핵폭탄을 투하할 때 사용한 티니안 섬의 노스필드 공군 기지를 현재 복원하고 있는 중입니다.